여러분, 지금 유럽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리, 런던, 로마 유럽 전역에서 관광업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관광청이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르몽드, 르피가로 등 프랑스 주요 언론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이 특별한 현상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광청 관계자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대체 한국인들은 어떻게 유럽의 오랜 관광 문화를 뒤흔들고 있는 걸까요? 유럽 관광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들의 정체,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프랑스 르몽드의 마르코 페레티입니다. 20년간 유럽의 관광 트렌드를 분석해왔지만 최근 제가 목격한 변화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은 한 통의 긴급 보고서에서 시작됐습니다. 파리 에펠탑 주변에서 에펠탑 주변 관광객들의 동선이 기존과 완전히 다르다는 내용이었죠. 특정 국가의 관광객들이 일반 관광객들이 2시간 넘게 걸리는 에펠탑 관람을 45분 만에 끝내고 완벽한 동선으로 이동한다는 보고였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관광 패턴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법이니까요. 며칠 뒤 바르셀로나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서 이들은 완벽한 동선으로 움직이며 최적의 사진 포인트까지 미리 파악하고 있었죠. 심지어 현지 가이드들도 이들의 이동 경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즉시 데이터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를 포함한 유럽 전역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소비 패턴과 이동 동선을 살펴봤죠. 그리고 곧 믿기 힘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유럽 관광업계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인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며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쇼핑을 할 때도 관광지를 방문할 때도 효율성이 극대화된 동선을 따르고 있었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유럽의 관광업계가 이들의 방식을 분석하고 따라가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새로운 관광혁명의 시작인지 확인해야 했죠.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관광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의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죠.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기준이었고 유럽은 이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데이터 분석만으로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이 현상을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관광의 시작인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의 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공항은 언제나 혼잡했습니다. 전광판에는 수십 개의 출발 정보가 번갈아가며 바뀌고 있었고 터미널 곳곳에는 여행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관제센터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공항 곳곳을 비추고 있었죠. 오전 7시 첫 번째 한국인 관광객 그룹이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색 롱패딩을 맞춰 입은 이들은 마치 군인들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죠. 놀라운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일반 관광객들이 입국 심사대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체크인 카운터를 찾느라 헤매고 면세점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게이트를 찾기 위해 급하게 뛰어가기도 하죠. 그들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정해진 루트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짐을 맡기는 속도도 빨랐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기다리다가도 자연스럽게 다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아무도 뒤처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공항 내에서의 쇼핑 방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면세점을 돌아다니며 그때그때 눈에 띄는 제품을 구매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은 이미 계획된 쇼핑 목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패턴은 철저히 분석된 것 같았습니다. 면세점에서도 미리 계산된 가격 비교표를 참고하며 최적의 상품을 빠르게 선택했습니다. 저는 순간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프로젝트 같았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계획적으로 여행을 하는 걸까? 단순히 시간을 아끼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여행 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항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공항을 돌아다니며 관광객들의 동선을 분석하느라 꽤 지쳐 있었죠. 그런데 테이블 한쪽에 놓인 종이 뭉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누군가 놓고 간 여행 일정표 같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 일정표가 아니었습니다. 15분 단위로 쪼개진 일정, 동선 최적화,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동 경로는 물론이고 특정 장소에서 얼마나 머물러야 하는지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날씨 변화에 따른 대체 일정, 대중교통 배차 간격, 환율 변동까지 고려된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개인 여행객이 만든 일정표일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행을 계획할 때 대략적인 루트만 정하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조정합니다. 하지만 이 일정표를 만든 사람들은 모든 변수를 미리 계산해 놓은 듯 했습니다. 마치 프로젝트를 수행하듯 철저하게 준비된 계획이었죠. 흥미가 생겨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일정표에는 주요 관광지의 혼잡 시간대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펠탑은 오전 10시부터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지만 개장 직후나 점심시간 이후엔 비교적 한산하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개장 직후에 방문하고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온라인 예약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보통 관광객들이 1시간 이상 줄을 서는 곳도 이들은 15분 만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정표를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한 그룹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보였습니다. 일정표를 잃어버린 이들이 아닐까 싶어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일정표를 직접 만드신 건가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모으고 경험자들의 후기를 참고해서 최적의 일정을 짰어요.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몇 개의 관광 정보를 정리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하고 계획을 세운 결과물 같았습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여행을 떠나시나요?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하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죠. 저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세밀한 계획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어쩌죠? 그녀는 웃으며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플랜 B도 준비해두죠. 날씨나 교통 문제로 일정이 바뀌면 즉시 조정할 수 있도록 대체 루트도 마련해놨어요. 저는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효율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여행을 설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본 관광객들은 대부분 즉흥적으로 움직이거나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패키지 투어를 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방식대로 여행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여행 방식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와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단순히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분석을 바탕으로 여행을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이런 방식이 점점 더 많은 관광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방문하는 곳은 이미 한국인 관광객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호텔, 명품 매장, 레스토랑까지. 유럽의 관광업계가 한국인의 여행 스타일을 연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일정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이 아니다. 이건 새로운 여행 문화다. 20년간 수많은 관광객들을 분석해왔지만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여행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였죠. 유럽의 관광 산업이 이들을 따라잡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였습니다. 다음은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한 명품 매장. 유서 깊은 브랜드가 자리한 이곳은 늘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매장 안을 둘러보며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통의 고객들은 매장 안을 천천히 걸으며 진열된 제품을 구경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특정 제품을 집어들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품을 들고 빠르게 결제대로 이동했습니다. 이건 무언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죠.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한 명품 매장. 유서 깊은 브랜드가 자리한 이곳은 늘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매장 안을 둘러보며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통의 고객들은 매장 안을 천천히 걸으며 진열된 제품을 구경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특정 제품을 집어들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품을 들고 빠르게 결제대로 이동했습니다. 이건 무언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죠. 이쯤 되니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이들이 이용하는 레스토랑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저는 유명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몇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이 고추장을 꺼내더군요. 한 셰프가 말했습니다. 프랑스 요리에 고추장을 넣어 먹는다니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점점 그들의 입맛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몇몇 레스토랑들은 결국 한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고추장, 김치와 같은 한국의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도 등장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가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소비 패턴의 변화가 아니라 관광업계 전체가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었죠. 이 모든 현상을 직접 경험한 후 저는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기존의 여행객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많은 돈을 쓰는 고객이 아니라 관광업계의 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에펠탑이 보이는 노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카페 특유의 분주한 소음과 느긋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죠. 카페 구석자리에 자리 잡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들 노트북을 펴놓고 뭔가에 열중하고 있었죠. 처음엔 여행 사진을 정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업무용 화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한 테이블에 다가갔습니다. 마침 커피를 마시며 일하던 직장인 미나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죠. 이들에겐 여행이 곧 일이고 일이 곧 여행이라는 겁니다. 미나의 설명은 놀라웠습니다. 아침에는 관광을 하고 한국이 깨어나는 오후부터는 업무를 시작한다고 했죠. 시차를 활용한 완벽한 시간 관리였습니다. 휴가를 내지 않고도 유럽 여행이 가능한 방식이었죠. 옆 테이블에서는 또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인플루언서가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었죠.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촬영하고 편집까지 모든 과정이 프로페셔널했습니다. 카페 주인 피에르도 이들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와이파이를 증설하고 전원 콘센트를 늘렸죠. 심지어 조명도 화상회의에 적합하게 조정했다고 합니다. 파리의 카페가 한국인들의 임시 사무실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들의 장비였습니다. 휴대용 보조 모니터까지 들고 다니며 완벽한 업무 환경을 만들어냈죠. 개인용 와이파이도 필수품이었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한 유럽의 카페에서도 끊김없이 일할 수 있게 말입니다. 한 테이블에서는 화상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에펠탑을 배경으로 회의에 참석한 직원을 보며 한국의 동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이 화면 너머로 보였죠. 이게 바로 워케이션의 매력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현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휴가 때 일을 하냐며 의아해했죠. 하지만 점차 이들의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과 삶의 경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카페 한쪽에서는 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회사 직원들이 모여 각자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죠. 혼자 하면 심심할 것 같아서 모였다는 말에 저는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여행의 개념 자체를 바꾸고 있었죠. 일과 여행을 구분짓던 전통적인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몇몇 회사들도 원격 근무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휴가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여행을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일과 삶의 균형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방식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이 새로운 문화는 전 세계 관광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유럽 관광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문화적 차이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취재를 거듭할수록 이들이 만들어낸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크고 깊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여행 방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혁신가들이었습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이며 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동선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정밀했고 심지어 여행지의 시스템마저 바꾸고 있었습니다. 유럽 관광업계도 이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관광지들이 한국인들의 여행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더군요. 바티칸 박물관은 동선을 최적화했고 베르사유 궁전은 예약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명품 매장들은 이제 한국어 제품 설명을 추가했고 실시간 재고, 공유 시스템을 도입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은 한국인의 입맛을 반영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었죠. 공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의 이동 패턴을 연구해 보안 검색대의 동선을 조정하는 사례도 생겼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다른 나라 관광객들의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그들도 한국인들처럼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실시간 정보 공유, 최적화된 동선, 효율적인 시간 관리. 이 모든 것이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호텔들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조식 메뉴에 한식이 추가되고 객실에는 업무 공간이 마련됐죠. 와이파이 속도는 필수 체크 항목이 됐고 로비는 워킹 스페이스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는 한국인들의 여행 방식을 특집 기사로 다뤘고 영국의 방송사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제 모두가 이 변화의 중심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지금까지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유럽에서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행 방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여행 문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 여행을 더 발전시키고 있을까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금 관광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한 발 앞서가는 한국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거리는 여전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 보였죠. 어떤 새로운 발견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을 변화시킨 한국인의 여행 방식. 그 뿌리를 직접 탐험해 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유럽 전역을 뒤흔든 한국인 관광객들의 놀라운 여행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유럽의 관광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은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의 여행 방식은 이제 전 세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여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의 즉흥적인 여행 스타일을 더 선호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의 변화와 그 중심에 선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